가장 많이 2,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리더들이 좋아하는 행동은요, 업무 헌신과 원칙 준수입니다. 늦게 오래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공정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근데 제조업의 분들을 보니까 또 합의 도출도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야기를 잘하시고, 그리고 영업 쪽에서는 체계 정립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5칸이란 거는 거의 익스트림 스코어거든요. 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리더가 나타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문제는 뭘까요? 본인만큼 업무 헌신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계 정립이나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선호도가 높은 역량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됐지만, 이것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밑에 직원들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특별히 갖고 있는 거구나.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선호도가 낮을 수 있겠구나. 다른 부분이 어떤 게 높을까? 이거를 연구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선호도가 낮은 부분은요, 생각보다 재밌죠. 수익, 창의, 탁월함 추구예요. 리더분들이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AI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린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즐겁게 하시나요, 그 얘기를? 되게 심각하고 무섭게 하시죠. 본인도 싫어해서예요. 그리고 개념적 사고, 영업 쪽에서는 개념적 사고는요, 좀 복잡한 것도 좋아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쟁을 추구하는 거, 제조업 리더들도 싫어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야지 되고, 덜 좋아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말 이런 역량이 탁월한 사람들한테 탁월해지라고 말은 하지만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역시 말이 잘 통해요, 이러고. 근데 창의적인 생각을 정말 창의적으로 주면은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이 낮아서 수익 지향이 낮은 거거든요. 리스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리스크는 정말 좋은 제안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리더분들한테 보여줬더니 화가 나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왜 나만큼 하지 못하지? 때문에 막 화가 났었는데, 나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역경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너무너무 환경이 빨라지게 변하다 보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하는 거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팀장들한테 저희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탑 10이에요. 소통이 너무 힘들고요. 제가 바로 성과 관리해야 되는데 관계, 팀워크 이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원분들은 순서가 조금 달라졌어요. 소통, 관계, 자기관리, 그리고 협업이 팀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할지 몰라서 제 미래 설계까지 코칭해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 리더십 사다리라고 레리 캐시 박사가 또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3단계로 나오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임 리더 같은 경우는 과제 전문성이 필요하고, 임원 레벨로 갔을 때는 사람 중심적인 관리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 C레벨로 갔을 때는 조직지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간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30년이나 걸리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이 퍼포머를 찾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만두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이 퍼포머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30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이 잘하나? 저 사람이 잘하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선호 역량이 뭔지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초급 관리자는요, 합의 도출하고 명료하게 의사소통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호도가 낮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더라도 지금 사당에서 오신 분은 금방 오셨죠? 명료한 의사소통이 높으신 분이 사당 정도에 계시면 빨리 오시고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일산이다. 나는 명료하게 말하려면 사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지만 그 정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위관리자가 필요한 역량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게 눈에 띄세요? 맞아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은 올라갈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직에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가장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셨어요. 아마 임원분들이 상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아래에서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잘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은 좀 많아요. 경쟁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수익도 내야 되고요. 창의적 직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써야 되는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적합도가 좀 낮게 나오는 리더분들은 고민을 하시다가도 근데 되게 편안하고 C레벨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적합도가 로우로 나왔는데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사람들을 다 채웠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잘 도와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여유 있고 즐겁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거 저 해야 되는데 저거 되게 싫어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코치님? 도와주세요.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죠? 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되겠네요. 제가 이 역량을 높게 하지 못할 경우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단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또 3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정말 최소 2, 3년은 걸리고요. 길게는 10년도 넘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1시간의 특강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표님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임원분들, 팀장님들, 그 밑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원원입니다. 예전에는 면담이라고 하면 리더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셨거든요. 면담 같이 할까요? 라고 말하면 저 친구가 또 그만두는구나. 가슴이 철렁철렁하다고 해요. 그래서 면담이란 단어를 요즘엔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칭이라고 하면은 배운 사람이 좀 코칭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아직 코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좀 어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찾아낸 단어가 원원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1대1이에요. 여러 사람과 이벤트성으로 그냥 같이 끝나고 회식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업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리더분들이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불편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감하고 신뢰하고 수용성이 증대돼서 정말 본인과
진단 결과도 있지, 리더가 공감, 경청, 질문,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해주지, 그 다음에 코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도와주게 될 경우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한 명이 5명은 할 수 있죠? 라고 말했더니 대표님이 5명은 할 수 있대요. 한 달에 5명, 일주일에 한두 명을 1시간씩만 만나는 거거든요. 업무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술자리에서 만나시려고 해요. 52시간, 그놈의 52시간 때문에 술자리가 줄어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업무 시간에 미팅룸에서 1대1로 1시간 정도를 함께 대화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때 그냥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다시 리뷰를 하면서 한 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어서 원어원을 하는 것도 저는 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5명을 하고 그 5명이 또 다른 5명을 하고 그 분들이 또 다른 5명을 하게 될 경우 조직에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많은 기업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모 대기업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엄청나게 최근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분들이 코칭을 받게 하고요. 모든 팀장들이 원어원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하게 하고요. 지금 팔로우업 과정까지 개발해서 원어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스템으로만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원어원 시간이 고문 같았다. 못 배운 리더가 와서 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내가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학대적 피드백을 계속할 경우 상처받고 다시는 하기 싫다 그러고 리더도 반응 안 좋던데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배우면 정확한 그분들의 진단 결과가 있고 교육도 하고 또 코칭도 받아보고 툴kit도 제공되고 연습까지 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구성원의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와, 힐링 타임이에요. 저 원어원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도 구성원들이 제가 바빠서 잘 못하면은 저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힐링도 잡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괴로운 게 아니라 되게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지, 목적, 어떤 질문을 할지, 내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는 뭔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한번 말해보시라고 연습까지 시켜요. 본인 잘한다는데 구성원은 잘 못한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저랑 연습하는 이런 시간과 기회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여 명의 코치님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1대1 코칭했다가 팀 코칭했다가 교육했다가 프랙티스도 한번 보고 또 여기서 나온 좋은 얘기들을 책이나 다시 동영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 날 때 만나자고 하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화내고 피드백을 몰아서 해서 되게 불편해했던 구성원이 교육받은 배운 리더한테 했을 때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도 힘들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저도 느낄 수 있었고 거기다가 수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뢰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소속감이 높아지고 이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영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작게 하지 않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직 분위기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할 거예요 라는 결심을 내릴 수 있던 거예요.